예, 2교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우리 교재로 88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발전, 각 제도들 간의 균형, 조정,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법은 우리가 1935년 세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제정되었고, 최초의 사회보장법 자체가 독일에는 이런 맥락의 법이 사회법전 제4권에 해당을 하며, 또 사회법전 네 번째 법이 사회보장법,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놓고 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이런 사회복지사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은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들을 다 제도화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PPT로서 중요한 내용들만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책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적 법들의 재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주는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는 독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보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95년 12월 30일 날 사회보장기본법을 또 만드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제3조에 따르면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관련법, 이렇게 네 가지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공통사항을 정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목적을 보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 이념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가 기본 이념, 이 제도라는 게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이라 함은 한번 읽었지만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기타 관련법이죠. 우리 책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요 세 가지를 본다고 했고, 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최상위법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네, 사업법이죠. 사회보험법이라는 말도 없고, 우리가 유형을, 여기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로 나눈 거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이라 하면 우리는 또 뭘 이야기해요? 5대 보험.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번 학기에 각각 개별법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만 다음 주만 넘어가도 사회보험법을 먼저 배우겠죠.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도 마찬가지로 공공부조라고 하는 공공부조법이라는 건 없고, 공공부조라 하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다른 거예요. 의료급여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우리가 27개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게 7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법 1, 2, 뭐 8장 2, 그 다음에 9장 3, 10장 여성과 사회복지법, 또 여성 사회복지, 이것도 다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법인데 여성에 관련된 사회복지법으로 또 나눠서 우리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하고 가장 다른 게, 공공부조는 사후적 정책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후적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난해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죠. 사회보험은요, 앞으로 아플 것을, 노후에 실직자가 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래서 예방정책, 사전정책, 예방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방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정책.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정책. 더 이상 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 노동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관련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배우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교육이라든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관련 복지제도라는 거죠. 법적인 명칭에 복지와 관련된 단어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관련된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 관련 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법들에 대한 받을 권리를 당연히,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내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국가로부터 권리인 거죠. 국가에게 내가 요구할 권리,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밥을 굶게 생겼으면 밥을 달라, 이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체제생계비를 매년 공표한다. 매년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지만은 그 사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공표를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법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나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최저생계비.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얼마 이런 식으로 살아봤더니 얼마가 필요하더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최저생계비도 무조건 높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높여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죠. 도덕적 해이. 그렇다고 너무 낮게 주면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돈이 많냐 적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 생계비는 또 현금 급여로 하면 더 낮아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과연 이 금액이 낮냐 높냐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와 사회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뭐 아주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재원의 마련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제 수급권이 권리라는 게 수급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수급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급권자들 같은 이 수급권,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최저생계비에 대한 부분이 빚이 있어서 압류로 다 빠져나가면은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주는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배는 굶지 말라고 주는 거잖아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라고 주는 건데 그걸 압류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은 다 통장에 자동이체 주잖아요. 근데 압류가 있다 보니까 통장에 최저생계비가 딱 들어오면은 바로 압류 아니면은 빚 이런 걸로 카드 빚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버리는 거죠. 바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수급권자들이 은행 앞에 서 있는 최저생계비가 들어온 날이면은 수급권자들이 은행 앞에 서서 바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인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수급권자의 통장은 압류를 할 수 없게끔 아예 압류 금지 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압류 금지 통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앞에 돈 들어오면 막 찾을 필요 없고 이 통장은 카드든 뭐든 빚이든 그 수급권자가 최저생계비를 받는 통장을 만들면은 그 통장은 압류 금지가 돼서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며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다. 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지급된 이 수급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도 있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권리에 대해서 포기도 할 수 있고 그 포기를 다시 또 취소해서 권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지급을 했는데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 어떤 지급한 금액에 책임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구상권 행사 많이 들어보잖아요.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방역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국가가 먼저 비용 지불을 하고 이 방역을 방해한 뭐 사람이든 단체든 여기에다가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구상권에 대한 소송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한 매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되어 있어요.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2014년, 18년을 발표를 했고 또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법에는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각 법에는 이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할 수도 있고 장관이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은 평생 사회 안정망의 구축 운영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체제생활을 보장하고 또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며 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소득 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또 보편성의 원칙, 또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을 보면은 보편성, 형편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공공성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이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회보장 기본법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정보 시스템, 효율적 복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그래서 주요 사회보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PPT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우리 88페이지의 그래서 이미 제3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다음에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은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89페이지 보면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생존권. 글씨가 너무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못 쓰죠. 예, 이해해 주시고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개별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 개별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이라고 되잖아. 기본법.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최상위법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개별사회복지법의 기본, 기준을 만들어주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이. 그래서 1963년에 제정이 되었다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원칙 또는 기준 근거가 전문 7조로 제정된 매우 형식적이며 처음에 63년에 만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미약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1995년에 새로운 법 형식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 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운영의 확립성을 도모하고 제도 간의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넘어가서도 90페이지 입법 배경 및 연역. 그래서 절대 빈곤 타파를 위한 경제 건설 적극적.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출발이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과 빈곤의 시기로 군사정부는 그에 따른 정당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봤었죠. 모순적인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게 경제건설 그리고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 이건 소극적이었죠. 경제 우선의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은 어쨌든 당근에 불과하고 임시 방편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미 우리 앞장에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95년 12월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은 다시 2011년 소극적 사후적 접근에서 능동적 예방적 사회보장 이념을 도입하였으며 평생 사회 안정망 구축, 운영 등의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91페이지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 범위, 정의, 체계와 주체, 사회보장 수구권,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3조는 사회보장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연관된 법의 제정이나 개정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폭넓은 규정은 외국인에 대한 적용 문제에 관한 원칙으로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우리 수급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를 이 법 제9조 사회보장기본법 9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에. 9조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또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사회보장급여를 결정된다고 제10조 제2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되면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우선순위의 조정,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법 제3장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을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법들은 국무총리 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회복지 개별법의 기본법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두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거 2명이나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에서 볼 수 없는 사회보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하는 공청회에 대하여 규정도 하고 있고 21조에는 또 사회보장의 실천에 대한 것으로 운영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 민주주의적 운영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또 제26조는 사회보장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또 제3의 길, 배웠거든요. 복지 다원화. 그래서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점점 강조하는 이런 부분도 사회보장 기본법에 담고 있는 거죠. 사회보장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시 권리구제에 대해 이 법의 마지막 조항으로 제3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행정 절차상 권리구제를 2단계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 행정 절차상 2단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고 또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의신청하는 법의 내용들은 각 반마다 조금씩 명칭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2단계로 한 번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한 것부터 불복을 하면 또 한 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2단계로 되어 있다. 여기서도 불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이라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법, 기타 관련법이란 것과 또 수구권에 대한 권리, 수구권에 대한 부분들과 수구권의 보호 이런 부분들 쭉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수구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권리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또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3교시에는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직접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뢰할 만한 모금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신뢰할 만한 모금 활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인 거죠. 3교시 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